이강민의 잡지사 1호로 10번째 페이지. 최민석이 한국에 있으면 LG 트윈스가 우승을 못한다는 징크스를 만들어낸 비운의 트윈스 팬 대문호 최민석 소설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응원하는 팀을 위해서라도 종종 이 땅을 떠나야 되는 비운을 타고난 최민석입니다. 강제 출국. 예. 그 지난 시간에 미국 메이저리그 또 우리 KBO 리그에 속한 야구팀 중에 몇몇 팀들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 숨은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랑받는 스포츠죠. 바로 축구 팀 이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석 작가는 좋아하는 축구팀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토트넘 응원하고 있고요. 제 고향이 포항입니다. 그래서 포항 스틸러스 응원하고 있고. 포항도 지난 시즌에 잘했는데. 요즘 광주 FC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돌풍이죠. 예, 이정효 감독이 진짜 돌풍을 일으켜서 광주 FC도 곁들여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선전을 기원하신다면 광주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직관을 한번 갔어요. 광주에? 예. 아니 전북 현대랑 광주랑 하는 거를 전주에 가셨구나. 전주성에 가서 봤는데 그날 또 전북 현대가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예. 원하는 팀과 가까워질 수 없는 비운의 스포츠 팬 최민석 작가와 함께 축구팀 이름 알아볼 텐데요. 사실 뭐 야구나 뭐 농구에 비해서 축구팀 이름은 비교적 조합이 간단하고 특정 패턴이 반복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보통 이제 연고지 앞뒤에 FC, CF, AC, AS 이런 단어가 붙곤 합니다. 일단 이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면. 일단 FC가 제일 간단하죠. FC는 뭐 여러분께서 다들 예상하다시피 풋볼 클럽인 거죠.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영국에서 시작한 팀들이 이제 땡땡 FC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고요. 네. CF는 이제 스페인어권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클룹 데 풋볼. 예, 반대로 써요. 스페인어에서는. 그러니까 축구 클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흔히 아는 레알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 FC가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 CF입니다. CF. 네. 그리고 이제 AC, AS는 이제 이탈리아 쪽. 그렇죠. 세리에 A인데 세리에에서는 이제 이탈리아 때문에 AC는 뭐냐? 아소치어 짜네? 제가 이탈리아로 뭘 짜네요? 이탈리아로 아저씨 못해서. 뭐요? 아소치아쪼네 깔쪼. 깔쪼가 요건 알아요. 축구고. 아소치아쪼네 뭔가 비슷하게 들리죠. 어소시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깔쪼가 축구니까 그렇죠. 축구 협회인 거죠. 요런 팀이 이제 AC 밀란. 그리고 AS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함정인데. 아소시아쪼네. S는 스포르티바. 스포르티바는 스포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포츠 협회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AS 로마가 있죠. 그렇죠. 무리뉴 감독이 있는. 그렇습니다. 나라별로 이제 달라지지만 다 뭐 축구 클럽, 축구 협회, 뭐 스포츠 협회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팀 중에 레알이 붙는 팀들이 있거든요. 레알 마드리드, 레알 바야돌리드, 레알 뭐 자라고사, 레알 소시에다드. 여기서 레알은 아무 팀이나 쓸 수 있는 명칭이 아니라던데요. 그렇죠. 레알은 이제 스페인어에서 에스파냐어에서 기본적으로 레알은 이제 영어 리얼과 같아요. 진짜인 거고. 진짜. 근데 진짜인 거를 뭐 어떻게 구분합니까? 옛날에는 책을 낼 때 옛날 그 돈키호테 이런 거 보면 책 제일 앞장을 펼치면 왕의 그 허락을 한 칙령과 도장이 찍혀 있어요. 진품 인증 도장. 진품 인증 도장인 거죠. 그러니까 레알이라는 건 진짜라는 의미인데 이게 더 나아가서 국왕의라는 그 형용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왕으로부터 인가받은 것에 레알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 레알 소시에다드 이런 팀들은 국왕으로부터 그 명칭을 쓰도록 하사를 받은 팀이라는 거죠. 옥새가 찍혀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깔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그 레알 소시에다드가 이천수 선수가 뛰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가 여기 이제 연고지가 보통 이제 산 세바스티안이라고 하는데 여기 바스크 지역이에요. 바스크 지역은 예전에 제가 스페인 편에서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언어가 다릅니다. 맞아요. 요 사람들은 바스크어를 따로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그 굿땡맵 거기 보면 산 세바스티안이라고 안 나오고 도노스티아라고 나와요. 그거는 바스크어입니다. 아. 아무튼
도노스티아, 산세바스티안 같은 곳이고 예. 그냥 표현만 다를 뿐이고 여기 이제 이천수 선수가 입단할 때 네. 기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활약하겠냐 부르니까 네. 이 팀에서 잘해서 레알 마드리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산세바스티안 입단식에서 이 도시 사람들을 아주 혼란에 빠뜨렸던 그렇죠. 예. 희대의 기자회견을 했던 전설의 바로, 밈으로 남아 있으니까 바로 그 팀이죠. 찾아보시고. 예. 자, 리그별로 좀 보면 아무래도 이제 현 시점 세계 최고의 리그는 뭐 EPL, 잉글랜드 프로축구일 테고 또 손흥민, 황희찬 선수 때문에 국내에서 인기도 가장 많은 리그인데요. EPL에는 좀 지역성을 가리키는 좀 연고지를 강조한 단어들이 많이 붙는 것 같아요. 그렇죠. EPL 팀들을 보면 뭐 시티라든지 타운이라든지 카운티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요. 네. 시티가 붙는 팀은 이제 트래블을 달성한 맨체스터 시티, 네. 흔히 맨시티라고 하죠. 네. 뭐 노리치 시티도 있고 타운은 뭐 허더스필드 타운, 루턴 타운, 뭐 카운티는 이제 더비 카운티, 그리고 노츠 카운티 이런 카운티. 팀들이 예. 있는데 네. 일단은 시티랑 타운부터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우리가 이제 타운 그러면 마을 같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그 크기로 구분한 게 아니라 네. 영국은 의외로 굉장히 이 구분의 기준이 심플합니다. 어떻게? 보통 우리가 카테드랄이라고 하는 거, 캐터드랄. 아, 대성당이 대성. 있으면 시티고 진짜? 대성당이 없으면 타운이에요. 대성당의 유무가 대성당의 기준이에요? 유무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성공회가 장악한 국교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통을 따라서 와. 대성당의 유무에 따라서 시티냐 타운이냐 이렇게 나뉘고요. 네. 카운티는 미국으로 치자면 주, 우리로 치자면 약간 도 같은 개념입니다. 네. 참고로 이제 영국은 런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6개의 메트로폴리탄 카운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맨체스터 같은 경우는 그레이트 맨체스터 여기 메트로폴리탄 카운티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도시를 기반으로 했잖아요. 네. 도농 복합형, 도시랑 농촌이 섞여 있는 카운티가 난 메트로폴리탄 카운티라고 하는데 이게 77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국 리그에서 팀명에 카운티가 붙어 있다. 네. 그럼 이거는 거의 다 도농 복합주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팀에 카운티가 붙었다. 그러면 이 팀들은 조금 좀 시골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팀인 거죠. 이거 뭐 아무거나 그냥 골라서 쓰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우리 K리그에도 뭐 인천 유나이티드, 제주 유나이티드 뭐 이런 팀이 있지만 EPL에도 다양한 유나이티드가 뒤에 붙은 팀들이 있죠. 네. 이 유나이티드의 역사는 이제 19세기로 넘어가는데 네. 19세기에 이제 셰필드에 그 일대에 있는 크리켓 클럽들이 연합을 해서 셰필드 유나이티드 크리켓 클럽이라는 팀을 만들어요. 연합했으니까 유나이티드. 크리켓이 먼저입니다. 예. 그 후에 이제 요 지역에서 축구팀을 창단할 때 네. 이름을 따와서 네. 셰필드 유나이티드 FC가 된 거죠. 한편 또 요즘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있잖아요. 네네. 요즘 뭐 사우디 국부 펀드가 들어와서 돈 굉장히 잘 나가고 예전에 이제 아직까지도 영국 축구 통산 개인 최다 누적골이죠. 260골. 앨런 시어러가 뛰었던 뉴캐슬 유나이티드. 예. 여기는 원래 뉴캐슬 이스트 엔드 FC가 있었고 서쪽에는 뉴캐슬 웨스트 엔드 FC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쪽 그쵸, 끝팀, 예. 뭐 서쪽 끝팀 이 팀이 있었는데 야, 왜 이렇게 싸우냐? 뭘 나누냐? 합치자. 우리가 그래서, 남이가. 예, 우리가 남이가. 예. 우리 다 뉴카슬 아니가. 그러면서 뉴카슬 유나이티드 FC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뉴카슬이라고 하고 네. 한편 이제 우리가 흔히 맨유라고 하는 맨유 그렇죠. 맨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것도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잖아요. 네. 정식 명칭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인데 원래는 맨체스터에 뉴턴 히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 직원들이 자기 회사 이름을 따서 마치 뭐 CBS FC 이런 식으로 뉴턴 히스 FC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너무 회사 팀으로 머물러 있긴 좀 못하니까 아예 우리 도시 이름 넣자. 그래서 맨체스터를 팀 이름에 넣기로 합니다. 근데 이때 이미 실력은 떨어졌지만 맨체스터 시티가 있었던 거예요. 맨시티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맨시티랑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뉴캐슬한테 영감을 받아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붙인 거죠. 원래는 이제 사내 축구단이었는데 이제 잡지사 FC가 이제 양천 FC가 된 거네요. 양천 유나이티드.
아, 그렇고요. 우리 황희찬 선수가 올해 아주 맹활약 중인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뭐 이런 팀도 있고 또 이제 과거 이청용 선수가 전성기 때 뛰었던 볼튼 원더러스. 여기서 이제 팀 이름에 붙는 원더러스는 이거 왜 붙는 걸까요? 네. 일단 이 황희찬 선수가 뛰는 팀을 우리가 흔히 울버햄튼 울브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 엠블럼에 늑대가 있어서 팀 그 팬들이 부르는 별명이에요. 네. 별칭이 이제 울브스고 공식 명칭은 말씀하신 대로 원더러스 FC입니다. 네. 원더러스는 방랑자, 떠돌이 이런 뜻인데 네. 예전에 그 홈구장이 없어서 원정 경기만 치렀던 팀이 있어요. 원더러스 FC라는 팀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 팀이 잉글랜드 FA컵 초대 우승을 합니다. 이 팀이 너무 웃기죠. 예. 홈팀도 없는데 원정만 뛰었기 때문에 도장 깨기 하듯이 네, 그냥 원정만 원더러스 다니면서 FC인데 예. FA컵 첫 대회 우승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좋은 기운을 받고자 많은 팀들이 원더러스라는 이름을 따라서 붙인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울버햄튼도 그렇고 뭐 볼튼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따라했고 네. 뭐 위컴 원더러스도 있고 심지어 나중에 우루과이 수도의 그 몬테비데오에 있어요. 네. 몬테비데오 원더러스라는 팀까지도 생겨나는 우루과이에도 겁니다. 있구나. 네. 예.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잉글랜드 2부죠. 챔피언십에 있는 블랙번 로버스의 러버도 네. 이제 방랑자를 뜻하고 또 박지성 선수가 막판에 뛰었던 퀸스파크 레인저스의 레인저도 방랑자 떠돌이를 뜻하는 그렇죠.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레인저스 같은 경우는 네. 그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레인저스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 오연규, 양현준 선수가 뛰고 있는 셀틱 FC 여기도 이제 글래스고가 연고지인데 네. 이 팀의 영원한 라이벌인 거죠. 네. 글래스고 레인저스도 그렇고 퀸스파크 레인저스 줄여서 이제 QPR이라고 하는데 이 팀들이 레인저스를 쓰는 이유는 방랑자라는 뜻도 있고 네. 동시에 이제 레인저가 그 유격대, 기마대 돌아다니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격하고 그렇죠, 말 타고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또 이제 뭐 기마전 펼치고 그런 그 병사의 이미지도 있어요. 네. 돌격군의 이미지. 네. 그래서 레인저스라는 이름도 사랑받는 이름인 거죠. 아, 그렇구나. 토트넘 얘기해봐야죠. 토트넘. 네,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 핫스퍼. 핫스퍼는 무슨 뜻입니까? 토트넘은 지역이고. 예. 핫스퍼는 기본적으로 성급한 사람, 성미 급한 사람 성급한 사람? 이런 뜻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아하죠. 어쩌다가 성미 급한 사람이 스포츠 팀명이 됐느냐. 일단은 하나씩 뜯어봐야 됩니다. 예. 스퍼가 그 박차예요. 박차가 뭐냐면 네. 카우보이들이 신는 부츠 있잖아요. 네. 예, 뭐 옛날 럭거스 본조비가 신고 뭐 그런 음. 이태원 가면 파는 부츠를 보면 예. 꼭 뒤축에 예. 약간 그 바람개비 같은 뭐 달려 있어요. 예, 쇠로 된 게 달려 있어요. 예. 대충 이게 뭐야 예.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바로 박차입니다. 예. 박차가 뭐냐면 카우보이들이 말 위에 올라탈 때 코 뾰족하게 생긴 거를 말 배를 한번 탁 찹니다. 이리야 하면서. 예, 이래 한번 차면 말이 깜짝 놀라서 앞으로 뛰어나가게 아프죠. 되는 거죠. 옆구리를 찔러대는데. 네. 그러니까 예. 박차는 말을 빨리 뛰게 만드는 도구인 거죠. 근데 이게 스퍼인데 영어로 네. 이게 뜨겁다. 핫스퍼. 그럼 뭔 말입니까? 뜨거운 박차를 박차. 얼마나 많이 가했길래 이게 열이 받아서 뜨거워졌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핫스퍼라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이 말이 가는 거를 천천히 가는 걸 못 참고 네. 빨리 가라고 계속 박차를 가하는 성미 급한 사람 동물학 이런 사람을 이제 네. 뜻하는 겁니다. 네.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그냥 팀 이름을 붙일 리가 없겠죠. 유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 예, 토트넘이 런던 북부 팀이니까 예. 이 런던 북부 지역에 14세기에 영향력이 굉장히 큰 노썸벌랜드 가문이 있었어요. 이 가문의 명망 높은 귀족 헨리 퍼시, 예. 퍼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이 사람의 별명이 바로 핫스퍼였습니다. 아주 워낙 불같았구나. 이제 성미가 불같았던 거죠. 예. 그냥 불같았다. 그러면 이제 토트넘 핫스퍼까지 안 왔겠죠. 예. 이 사람의 이 불같은 성미가 덕을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덕을 봤다? 예. 예전에 스코틀랜드가 영국 북부 국경지대를 침공한 일이 있었어요. 네. 요때 당시에 이 헨리 퍼시경 핫스퍼가 굉장히 큰 활약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적군인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너무 무섭다. 저 사람의 박차는 지금 너무 뜨거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핫스퍼라는 별명을
붙여졌을 거란 설도 있어요. 네. 아무튼 기원은 정확하지 않지만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섹스피어가 헨리 4세라는 희곡을 쓸 때 이 헨리 퍼시경, 헨리 퍼시경을 네. 아주 매력적인 인물로 등장을 시킨 겁니다. 셰익스피어에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북런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런던을 연고지로 한 구단을 만들 때 요 지역에서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그 퍼시경의 별명인 하스퍼를 따온 거죠. 근데 그냥 따왔겠습니까? 여기 좀 재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요 당시 경기장이 퍼시경의 후손 소유였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스퍼 그러면 왠지 성미 급해서 속공을 잘 펼칠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박차를 가해서 빠르고 잘 달릴 것 같은 이미지가 있고 손흥민 속공 잘하잖아요. 카운터 어택. 그래서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속공과 잘 어울리는 팀에서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를 거의 윙백처럼 썼으니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올해는 잘하고 있고요. 원래는 또 포스테코 글루 감독이 잘 쓰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토트넘 엠블럼 사진 있나요? 유튜브에 좀 띄워주시면 그 엠블럼 보면 닭 한 마리가 뜬금없이 맞아요. 공 위에 올라가 있는데 좀 뭐 그래서 서커스도 보통 아니고 이제 국내 팬들은 이걸 보고 이제 닭집이라고 그러죠. 약간 비아냥. 조롱. 그러니까 스포츠 팀 다운 엠블럼이 아니에요. 이것도 당연히 유래가 있겠죠. 원래는 이 엠블럼이 80년대 뮤직비디오 보면 굉장히 가사에 충실하잖아요. 그것처럼 하스퍼이기 때문에 그냥 박차를 썼습니다. 스퍼였어요. 근데 이 스퍼가 그 부츠 뒤에 있는 박차라는 뜻도 있지만 그 투개 있죠, 투개. 닭싸움. 닭싸움 할 때 그 닭 발에 끼는 쇠발톱이 있어요. 지금 그 하스퍼 저기 보면 닭 발의 뒤쪽에 뾰족한 거 있죠. 뭐 있네. 예. 저게 이제 스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복싱할 때 글러브를 끼고 하듯이 이 투개하는 닭들이 발에 쇠를 차고 싸우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당연하죠. 아무튼 옛날에 이랬는데 여기에 또 놀라운 그 연결고리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헨리 퍼시경, AKA 해리 허스퍼, 불같은 박차. 해리 허스퍼 경이 알고 보니까 또 투개 마니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해리 퍼스 경이 별명이 호스퍼 경답게 자기 수탉 발에 이 스퍼 박차를 자주 차게 한 겁니다.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나중에 1909년에 윌리엄 제임스 스콧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그 토트넘 경기장 그 서쪽 스탠드에 축구공 위에 그 스퍼를 단 수탉 동상을 세우고 이게 인기를 얻으면서 오늘날 저런 엠블럼 디자인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헨리 퍼시경이 아주 곳곳에 녹아 있구만. 참고로 이제 토트넘의 북런던 라이벌이죠. 아스널 FC 관련해서는 예전에 저희 이정우 박사라고 그분이 소개한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또 재밌습니다. 무기고를 뜻하는 말이고요. 그렇습니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거. 요거 지금 시간상 패스하겠습니다. 요거 궁금했습니다.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 요 팀이잖아요. 요 팀의 이제 알비온. 전에 그리고 이제 김두현 선수가 뛰었던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이라는 팀도 있거든요. 알비온은 무슨 뜻인가요? 일단 그 브라이튼 앤 호브는 여기도 마산 창원처럼 브라이튼과 호브가 붙어 있어요. 다 마산 창원이야. 아까 미네아폴리스 지난주에 나왔던 미네소타 트윈스 할 때 지난주처럼. 일단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건 다 이제 지명이고 알비온인데 알비온은 이제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라틴어로 흔히 이제 아실 텐데 알붐이 있어요. 알붐이 뭐냐면 비어 있는 블랭크, 흰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어 있는 곳에 사진을 하나하나 채워 넣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뭐죠? 앨범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비어 있는 곳에 음악을 한 곡 한 곡 담으면 그게 뭡니까? 앨범이죠. 음악 앨범이 되는 거죠. 기가 막히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앨범이 이제 비어 있는 것 흰색 이런 거잖아요. 알부스라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흰 절벽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역사를 얘기해야 되는데 옛날 로마가 그 유럽 전체를 먹던 시절에 로마가 프랑스까지 갔어요. 그 도보 해협에 갔어요. 도보 해협에서 33.3km 떨어지면 영국입니다. 진짜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부산과 대마도가 49.5km거든요. 그것보다 가까워. 그것보다 16.2km 더 가까운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그 도보 해협 건너편 땅에 있는 그 흰 절벽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국에서는 이걸 이제 화이트 클리프스라고 하는데 네. 이게 높이는 110m, 길이는 13km입니다. 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야, 저 알부스가 얼마나 크냐. 그래서 이거를 아예 이제 흰 땅이라고 알비온이라고 부른 거죠. 네. 그게 바로 알비온이에요. 이 이름이 다 비슷하죠. 알붐, 알부스, 알비온. 예. 네. 이게 나중에 영국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시인들이나 소설가들이 문학적으로 이제 영국을 표현할 때 뭐 잉글랜드, UK 이런 표현보다는 네. 알비온이라는 표현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왕좌의 게임 같은 드라마 봐도 어떤 예. 뭐 나라가 빙벽으로 막 상징되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그래서 같아요. 여기가 그 지금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흰색이 좀 많이 사라졌는데 7개의 흰 봉우리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그 영국에서는 세븐 시스터즈라고 하거든요. 7자매. 음. 그래서 런던에 가면 만약 토트넘 직관을 가시면 토트넘 경기장 다음 정류장이 세븐 시스터즈예요. 아, 그래요? 경기 끝나면 세븐 시스터즈까지 20분 걸어서 가야 됩니다. 아무튼 좋네. 이 브라이튼이 네. 이 알비온, 이 화이트 클립스 이 절벽과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브라이튼이 이 알비온을 쓰는 거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비온은 그냥 브라이튼 그 일대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영국 전체를 뜻하는 어떤 시적인 표현인 거죠. 예. 그래서 웨스트보로 위치 알비온 이렇게 쓰는 거고요. 네. 비슷한 경우로 이제 보루시아가 있습니다. 독일. 보루시아는 옛날 독일의 옛날의 이름이 프로이센이잖아요. 예. 프로이센을 라틴어로 발음하면 보루시아입니다. 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할 때.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는 조금 다른데 그래요? 예, 예. 보루시아 이제 미넨글라드바흐 아, 메넨글라드바흐 팀 맞죠? 예, 얘기를 할 텐데 예. 이제 미넨글라드바흐가 1901년인가 그때 창단이 됐어요. 근데 그때 20세기 초가 이제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민족주의가 막 대두하던 시기입니다. 예. 통일된 독일은 이제 막 한민족으로 뭉쳐야 된다. 그래서 그러다 이제 민족주의 팽창하면서 1차 대전도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네. 아무튼 이때 국내적으로 애국심을 고취시키려고 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이센의 라틴어 발음인 그냥 프로이센을 쓰면 좀 그렇고 네. 라틴어 발음이 있어 보이니까 예, 보루시아를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루시아 미넨글라드바흐가 나온 거고 네. 참고로 그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보루시아는 좀 다른 건데 아, 예. 원래 이 팀은 그 도르트문트 지역에 네. 성당에서 관리하던 축구팀이었어요. 아, 예. 근데 여기에 소속된 청년이 18명이 있었는데 네. 이 사제들이 관리를 너무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쳇 말로 이제 빡이 친 겁니다. 아, 예. 완전 불만에 쌓여서 네.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불만에 쌓여서 어딜 갔겠습니까? 술집에 간 거예요. 호프. 양조장에 간 거죠. 예. 네. 이 양조장에 가서 네. 야 오늘 우리 저 성당에서 나와서 새 팀을 만들자. 근데 그 양조장 이름이 보루시아 브루어리.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도원결의처럼. 그렇죠. 우리로 예. 치자면 독일 양조장이었던 거예요, 이름이. 예. 그래서 양조장 이름을 따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라고 지은 거죠. 아, 그렇구나.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는 이제 나라 이름 조선을 따온 거고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는 조선 주막의 조선을 따온 거고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번엔 프랑스 리그앙으로 가서요.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 팀명을 알아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일단 이름부터가 좀 특이한데 파리와 생제르맹 각각 별개의 지역을 붙인 거라고요. 그렇죠. 마산창원이네. 이거는 예. 이제 수도니까 예. 약간 서울 일산 이런 서울 느낌인데 일산. 예. 일단 생제르맹이 파리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뜻은 이제 성스러운 형제. 여기 웬만하면 다 라틴어입니다. 네. 상티스 제르마니스 뭐 이런 데서 유래를 했다는데 네. 여기가 이제 되게 예술적인 동네라고 해요. 예, 아무튼 이건 TMI고. 네. 아무튼 여기를 연고로 한 팀이 원래 스타드 생제르맹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스타드는 경기장, 뭐 스포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 리그앙 프랑스 리그를 보시면 스타드라는 팀명들이 많아요. 스타드 랜도 있고. 예. 예. 아무튼 이 스타드 생제르맹이 있었고 파리를 연고로 한 파리 FC가 있었죠. 네. 예. 그런데 나중에 1970년에 가서 이 스타드 생제르맹이랑 파리 FC가 네. 합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 이름을 이제 갖게 된 거고요. 예. 파리 생제르맹이 된 거고. 네. 한편 그래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
B클럽을 창단하기 이전에 네. 파리 연고를 했던 팀들이 몇 개 있었어요. 네. 뭐 라싱 파리, 레드스타 FC, 뭐 스타드 프랑스 이런 팀들이 있었는데 네. 라싱 파리가 1969년에 리그를 탈퇴해 버립니다. 예. 그리고 다른 팀들은 강등이 되거나 아예 해체를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파리 연구 팀이 없네. 그래서 파리에는 이제 일부 리그 소속팀이 하나도 안 남게 되는 거죠. 네네. 아 그러면 뭐 수도 팀인데 파리 시민들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열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파리 시민들이 B클럽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두 팀의 통합을 추진을 했고 이때 파리 시민들이 자그마치 2만 명이나 서명에 동참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만들어진 거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1970년대에 만들어져서 사실은 뭐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예, 수도팀이긴 하지만 2011년에 이제 카타르 자본이 인수하면서 그렇죠. 현재는 리그왕의 절대 강자로 등극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K리그에서도 이제 수원을 연고지로 하는 팀 두 팀이 다 강등될 뻔했다가 수원 FC가 가까스로 살아남았는데 당시 좀 파리의 느낌과 좀 비슷한 케이스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죠.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 독일 최고의 명문팀인데요. 이 팀의 이름 역사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원래 정식 명칭은 이제 독일어죠. 당연히 독일 팀이니까. 네. 푸스발 클럽. 푸스발은 이제 풋볼이고. 네. 푸스발 클럽 바이에른 뮌헨인 거죠.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독일 발음인 것인데 우리 왜 바이에른 뭐 뮌헨 아니면 영어에서는 바이에른 뮤니크 이런 식으로 부를까요? 일단 바이에른은 당연히 이제 미넨이 있는 바이에른 주명을 딴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축구 종주국 영국에서 분데스리가 소식을 보도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발음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어랑 영어 조합을 썼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이 굳어졌을 거라는 뭐 설이 유력하고요. 예. 아무튼 바이에른으로 넘어가서 이 바이에른이 연고지인데 독일에서 사실 제일 그 경제적으로 잘 사는 주예요. 그런데 뜻은 희한하게도 야만인의 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요? 바이에른이? 영어로 바바리안 그러면 야만인, 교양 없는 사람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의 독일어 표기가 바이에른이고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제 발바러스 이게 뭐 잔혹한, 악랄한, 뭐 상스러운 이런 뜻이 되거든요. 네. 이 어원은 발브입니다. 발브. 예, 그러니까 수염이 많으니까 악랄하다. 수염이 많기 때문에 교양이 없다.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이 바보가 나온 거죠. 잡지사에 수염난 게스트가 얼마나 많은데. 저는 없어서. 예, 알겠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발브가 수염이기 때문에 바보가 이발사가 되는 거죠. 예. 근데 바보. 예.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스포츠 팀명의 그 장면과 비슷한 맥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번에 뭐 양키스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스포츠 좀 해외는 이제 명문 구단이라고 해도 좀 과거에 좀 암흑기라든가 좀 조롱의 역사까지 팀 이름이나 어떤 브랜드에 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세계에 수많은 축구팀들이 있어서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한없이 부족하네요. 그래도 우리 뭐 코리안 리거들이 다 소속된 명문 팀들의 이름을 좀 유래를 알아봤습니다. 언제 또 뵐까요, 최민석 작가님? 뭐 불러주시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제가 안 보이면 안 불러주신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뭐 훗날을 또 기약해 보고요. 잡다한 스포츠 팀 이름 사전을 2주에 걸쳐서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최민석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